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장 조정숙입니다. 오늘은 의학학 최상위권대 진학 목표로 하는 초중 학부모 대상으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다시 이제 수시를 지원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한 학생도 이제 지방이고 이 학생도 먼 데서 오는 이제 SRT를 타고 온 학생입니다. 자, 주요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도 우수하죠.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수능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고 위의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찰대도 합격을 할 정도로 운동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관련 국제 교류 독서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1, 2학년 학년에 장까지 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일반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재 교육도 이수하고요. 그리고 음악 직접 이제 작곡도 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회 부회장까지 하는 리더십도 있는 학생이에요. 이 두 학생 같은 경우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또 글로벌 독서 활동, 또 영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까지 좋으니까 이렇게 합격을 잘 했습니다. 자, 서울대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인재상이 어떤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대략적인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학생, A 학생으로 하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한 6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오래 있는 동안 이제 선행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사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글쓰기라든가 말하기를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또 탐구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실험 관련으로 이제 캠프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치매 관련, 꼬마선충 가지고 치매 관련 신경학과 관련 실험을 많이 이제 주말마다 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실험을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했는데, 영어로 이제 외국 잡지에 발표하기 위해서 그 PPT 발표도 한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탐구 능력을 발휘하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학고등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수학과학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이나 이런 데서 보통 6등까지 1등이면 한 8등 정도 하고 이래서 조금 성적이 이제 A 학생보다는 못한데, 이 학생은 특히 이제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또는 체육 활동도 굉장히 좋아해서 골고루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을 학급 회장도 하면서 했던 학생이에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조용히 이제 실험하고 이런 걸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했지만, B 학생은 또 원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리더십 관련 부분에서는 A 학생보다는 B 학생이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B 학생이 성적이 안 좋은데도, 안 좋은 건 아니고 수학과학이 우수하니까 같이 서울대에서 충분히 그죠 수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겠죠. 또 A 학생 같은 경우는 가톨릭 의대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고교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고 학생 1.07입니다. 이 학생은 사실은 교내 수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학교 학생회 부회장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제가 이제 같이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이제 지도를 같이 해왔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또 끈기가 있어요.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자사고, 지방에 유명한 자사고 학생인데 전교 2등입니다. 그래서 1등이 보통 1점대 후반 나오니까 이 학생 2등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이 학생 굉장히 고급 과정을 많이 했고, 교내의 수상도 이제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A 학생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의대 직윤에 이제 지원을 했지만, 같은 지역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우수한 학교에서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재수는 아니고 이제 연세대 의대에 다니면서 그냥 그 전에 있던 자기소개서랑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일반 전형에. 근데 B 학생도 같이 이제 서울 공대에 다니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1일차에 불합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은 재작년부터 이제 블라인드 면접,
또 블라인드 학생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학교들이 조금 불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A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은 N수생인데 그 학교 1, 2등, 재학생 1, 2등이 같이 합격을 서울대 의대에 1차에 합격을 해서 3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사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적이 없는 학교예요. 지방에 이름 없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핫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학생 같이 자사고 학생은 이제 보통 서울대 3명 이상 합격하는 그 학교인데 이렇게 블라인드 학생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결과가 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도요, 활동 우수형 특기자 전형인데, A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성실한 끈기가 있는 학생이에요. 서울대 1차에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합격을 했지만, 그 독후 활동 관련으로 조금 이제 면접에서 부진해서 이제 불합격했고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의 합격을 일반고에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내과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그 과학고 학생들과 같이 겨뤄가지고 1등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한국의 대표로 이제 미국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온 학생이고요. 수능도 이제 2점짜리 하나 들려서 정시에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하는 바람에 서울대 그 정시 도전을 못하고 서울대 1차에서 이제 불합격한 이유는 사실은 너무 훌륭했어요. 독후 활동도 100여 권 넘게 책을 읽는데 다 독후 활동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면접에서 조금 불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과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도 반영을 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교 1등 하면 어디 뭐 이렇게 딱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재상 이런 거 관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평가는 그 요소라 되는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이제 인문계 그 자사고 이제 유명한 자사고인데 거기 1, 2, 3, 4, 5등이 이제 보통 같은 경영과에 합격을 하는데 오히려 1, 2등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만을 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내가 이제 1등이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또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취대 한의대인데 어쨌든 취대 같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치과 의사 관련으로 활동을 많이 했고 중간중간 치과 의사 관련으로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멘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과 비슷한 1.4 정도 되는 이제 의대를 지망했던 학생, 그 의사 했던 그 진로에 강조했던 학생은 사실은 취대에 아주 낮은 취대를 넣었는데도 불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죠 추천서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부가 이제 오로지 비교과 활동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해서 꾸준히 1, 2, 3학년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학고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도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한의대에 이제 또 부모님과 상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국내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그 해외고 연계 공동 탐구 활동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학생부 내용도 이제 좋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과학고 학생들은 이제 의학계열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이제 세부특기나 이런 활동이 이제 학생부 활동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대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또 서울대 수의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 1.1 학생 같은 경우는 동물 탐사 활동을 동아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희귀동물을 키워서 정말 동물에 대한 애착이 많은 그런 학생입니다. 결국 이제 건국대 수의대는 이제 면접이 좀 빨랐기 때문에 면접이 조금 부진해서 불합격했지만 MMA 면접, 서울대 수의대 면접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이 학생의 동생이 또 서울대 의대 제가 올해 또 합격을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고 응어천 전형은 이제 성적은 이제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해서 1.65 정도 됐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 학생부 내용이. 근데 3학년 때 조금 보완을 많이 해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미래의 과학자 또 미래의 어떤 의사가 될지 굉장히
그 다양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 이런 앞으로의 어떤 진로 진학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늘교육의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전 뭐 선행학습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저는 과학고나 영재고나 그죠?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설령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준비했던 것들이 고등학교 때 실력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때도 실력 발휘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교과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우선 학생들 많이 모이는 학교 집단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과 성적 잘 받고요. 특히 희망 전공 관련해서는 진로 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과목 없이 이제 골고루 잘 하는데 특히 이제 학생부가 이제 그죠 하나의 그 교과 활동 외에 그 세부 특기사항 비교과 활동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행 평가나 발표할 때 굉장히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창의 융합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한 그 자료들을 다양하게 그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창의적으로 다른 교과와 연관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세부 특기 사항이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선 우리가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제 학교나 학급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예전에는 뭐 어디 뭐 체험 활동 뭐 얼마 갔다 오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이제 형식적으로 되는데 그 형식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학교에서 또는 학급에서 했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진로 활동은 학교 내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하지만 본인이 또 진로 관련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구체화해서 해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 또 학업 역량을 굉장히 심화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시간에 실험이라든가 또는 그 심화 과정 또 확장돼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는 긴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그래서 동아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 심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같은 전공해도 좋고 조금 달라지더라도 전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창의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봉사활동, 그 독후활동 같은 경우는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서 평가를 안 하게 이제 1학년부터 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내 프로그램만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시험 볼 때 1차 합격하고 면접 보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최근에 그 봉사 실적을 증빙 서류를 이제 있는 사람은 제출하라 그랬었거든요. 미리 공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면접 활동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면접 내용에서도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봉사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도 또 타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교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봉사활동 한 내용 이런 것들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후활동도 독서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하면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리고 독서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도 각 교과별 한두 권 공통에 적을 수 있는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한 3 내지 5권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대회가 또 결정적인데요. 수상대회를 반영 요즘에는 한 학기당 하나를 하죠. 요즘에 이제 고3 학생들이 어느 학기별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계속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오고 있어 선택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수상대회는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화하는 그 과정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상대회가 평가가 안 된다 해서 막 그냥 안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 종합적 사고 능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수상대회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준비가 조금 돼 있으면 고등학교 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중 때 많이
경험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비슷하지만 초등학교 학생은 조금 생소할 텐데요. 요 학생은 조금 이제 그 자율활동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율활동이 잘 기록이 됐지만 자율 동아리가 이제 기록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뭐 동아리 명칭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규 동아리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어떻게 전공을 심화시켜 가는지 확정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학교 사례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일반고등학교, 요거는 과학고등학교 또 자사고의 학생의 경우입니다. 이거 세부특기 등록 및 특기사항이죠. 일본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생명과학 2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또 이걸 과제연구 시간에도 이제 이 학생 의대를 가기 위해서 치매 관련 또 신경과 의사를 지망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논문도 다른 그 전문 논문도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인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일반 물리학 2죠. 그래서 이 학생은 과학고 학생입니다. 과학고 학생도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또 심화해 갑니다. 이건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그 수상 대회를 나가면서도 학교 성적도 좋고 수능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를 대학에서 아니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이제 뭐 의대를 간다고 해서 또 자연과학으로 간다고 해서 뭐 융합과학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충계 101장 3문 뭐 이런 것들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자연과학 또는 뭐 그 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에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인문 쪽도 돼야지 전반적으로 이게 잘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인문학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3들이 이제 국어 때문에 조금 구전을 못해요. 의대에 가는 친구들이 가끔씩 보면 그게 이제 갑자기 국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대회도 많이 나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 사고 능력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할 때 이제 특히 국어를 많이 안 하는데 국어 관련으로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상 관련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건 과학고의 사례죠. 조금 이제 경시 대회가 이제 무게가 있죠. 물리, 수학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 학생도 다독상이라든지 나라 글짓기 사랑에서도 최우수 수상을 할 정도로 인문학적인 수양도 굉장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치학 계열 또는 약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계열로 가더라도 인문학적인 것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학생부 기록이 기록이 이제 많이 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자유학기제를 저는 많이 권합니다. 자유학기제 때 아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가 필요하듯이 자유학기제 때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진로에 관련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진로 탐색,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해보고 또 깊이 있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학생의 진로를 정하면서 2학년, 3학년 때 과학고나 뭐 특수 목적고나 이런 데를 좀 준비를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전공 관련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수월하고 교과나 또 비교과나 또 수능까지도 잘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비교과 관리 분명히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팩트 중심으로 하는데 글자 수 제한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면서도 아주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지속적인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학생과 함께 초안 작성해 온 것을 같이 아이와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연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비교과 활동 이렇게 적극성, 창의성, 연계성, 지속성, 자율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로 학원에서는 이제 대입 컨설팅, 대입 수시나 정시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중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컨설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상담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계신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중생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은 이제 1회 진단 컨설팅에서 아이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면적으로 이제 이 학생이 뭐에 관심 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지원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서로 이제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해나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단 컨설팅으로 이제 부족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2회 진단 컨설팅, 2회 단기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걸 또 통해서 뭐랄까 창의적인 사고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해보고 독서 토론 관련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통복고 신학 대비 여러 가지 학생부 관리 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진로를 관련을 결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설계를 미리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 또 다시 자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